가은 씨, 네. 혹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영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늙어간다는 의미인데요. 전 세계적인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내가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늙어간다는 공공보건 분야의 핵심 화두입니다. 그리고 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다잉 인 플레이스, 즉 살던 곳에서 존엄한 임종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집에서 늙어가고 내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제가 숫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50.1%와 15.5%, 50.1%는 2025년의 한 조사에서 어디서 생을 마감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살던 집이라고 답한 비율입니다. 그렇다면 15.5%는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2023년 통계 기준으로 실제 내가 살던 집에서 생을 마감한 국민의 비율입니다. 살던 곳에서 늙어가고 싶다는 희망과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현실, 이 거대한 격차 속에 바로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오늘 저는 이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환자가 병원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환자의 집으로 가는 것, 바로 정부가 2019년도부터 시작하고 있는 방문진료 시범사업입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저희 한의원도 2023년부터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했고 올해부터는 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진료하고 있습니다. 재택의료센터 지정 요건으로는 한의사 1인 이상, 그리고 2년 이상 경력의 간호사 1인 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1인 이상이 팀으로 구성이 되어야만 성립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 축이 어떻게 한 환자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지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찾아가는 한의 방문 진료를 통해 만난 환자의 사진인데요. 만 82세 남자 환자분으로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환자십니다. 2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우측 편마비가 와서 대학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고 요양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 후 퇴원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거동이 불가능해서 병원을 가야 받을 수 있는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누워만 계시다 보니 마비된 우측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혈액순환도 되지 않아서 피부색도 점점 검붉게 변해가는 중이었죠. 또 마비된 우측 손은 주먹을 쥔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순환을 촉진하는 침 치료를 시행했고요. 그리고 부종이 가장 심한 부위에 정체된 피를 빼내는 자락관법, 즉 사혈요법을 병행했습니다. 집에서 침이나 부항 치료를 받는 것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는 이 찾아가는 방문 진료가 유일한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꾸준히 3개월 정도 방문한 결과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오르고 검붉었던 다리의 부종이 거의 다 빠지고 정상적인 다리 굵기로 돌아왔습니다. 굳어있던 손도 침치료와 부드러운 관절 운동을 병행한 결과 환자분 스스로 잼잼 동작이 어느 정도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한의 방문 진료 서비스는 무엇보다 환자, 보호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두 번째 축은 바로 방문 간호사의 방문 간호입니다. 여전히 요양보호사분과 방문 간호사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저희 재택의료센터에서는 바로 이 방문 간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간호사분은 주 1회에서 2회 정도 방문해서 혈압, 혈당 등 바이탈 체크는 기본이고 욕창을 관리하는 일도 간호사분이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80대 여성 와상 환자셨습니다. 와상은 움직일 수가 없어서 침상에 누워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환자분도 누워만 계시다 보니 엉덩이 꼬리뼈 쪽에 발진과 함께 욕창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욕창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한번 욕창이 생기면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심하면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문 간호사 선생님이
매번 방문 시마다 철저하게 소독, 드레싱을 해드리고 환자의 체위를 2시간마다 어떻게 바꿔줘야 할지 환자나 요양보호사분들께 교육을 하는 거죠. 또 한의사인 저는 한의학적으로 욕창에 관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욕창을 압력으로 인해 기혈이 응체되어 조직이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썩어 들어가는 부육 상태로 봅니다. 침은 막힌 경락을 소통시키고 정체된 기혈의 순환을 강력하게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썩은 조직을 밀어내고 생기, 즉 새살이 돋아나도록 영양을 공급합니다. 한의사와 간호사, 보호자와 요양보호사의 돌봄의 축으로 깊었던 욕창이 3개월 만에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와상 환자다 보니 앞으로도 욕창이 다시 발생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관찰과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는 이런 분들이 남은 생애를 보다 편안하게 보내는 유일한 의료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한 중증 환자와 그 가족을 돌보는 것입니다. 실제 방문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뿐 아니라 보호자의 모습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는 환자보다 보호자분이 더 지쳐 있는데도 많습니다. 결국 제가 중증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찾아가는 방문 진료와 함께 저희 재택의료센터는 환자의 치료뿐 아니라 지역사회 돌봄의 허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전문 분야에 맞는 식견대로 환자의 상태를 사례회의를 통해 진단하고 각자가 필요해 보이는 영역들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를 하는 것이지요. 부천시 보건소에서 통증 및 거동 불편이 커서 의료적 처치가 시급한 환자로 저희 센터로 연계해 주신 분이었는데요. 집을 방문해 보니 낙상으로 다발성, 타박성과 함께 발등 부종이 현저하셔서 진료와 간호가 절실한 상태셨습니다. 또한 홀로 거동을 하지 못하셔서 식사 도움을 위한 반찬 서비스가 필요한 상태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평소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양보호사분이 오실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 의사소견서 작성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시청에서 열리는 통합지원회의와 보건소에서 열리는 시민참여 의료돌봄회의에 참석해서 환자 상태를 공유하며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복지용구, 전동 침대를 요청하기도 하고 반찬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기도 하셨습니다. 현재 이 환자분은 한의사의 방문 진료와 간호사의 방문 간호, 그리고 공공기관의 복지 서비스를 통해 현재 내 집에서 안전하게 치료와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보호자분들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작성을 요청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뇌경색 후유증, 욕창, 소변출 관리 등으로 연락을 주시고 진료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은 편입니다. 네,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 정말 꼭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요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뭐 제한이 있나요? 제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질병이나 네. 부상, 그리고 출산과 같은 거동 불편 유형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는데 거동 불편이 있지 않으시면 방문 진료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없고요. 이제 비용 같은 측면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거동 불편하신 분들 기준으로 건강보험 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30% 정도 발생하셔서 2025년 기준으로는 약 3만 원대 정도의 1회당 방문 진료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시고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의 경우에도 5%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시기 때문에 5천 원대 정도는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환자 한 분마다 그 받을 수 있는 횟수 제한이 있을까요? 네. 환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횟수 제한 같은 경우는 한 주에 3회까지로는 제한이 됩니다. 1차 의료 한의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 쉽게 얘기해서 한의 방문 진료의 경우에는 한의사 한 사람당 60명까지 한 달에 갈 수 있고요. 다만 저처럼 재택의료센터 지정된 기관은 월 100회까지 할 수 있도록 조금 늘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더는 의료적 처치가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는 것도 역시 치료의 끝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새로운 방식의 치료가 필요한 때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환자의 병뿐만 아니라 그 삶까지 돌보는 것,
집에서도 얼마든지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